전국민 스페인어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 반갑습니다. 오늘도 디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인사말은요, 많이 익숙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다. 그런데 조합하셨으면 이런 의미가 된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Hola, ¿qué tal tu día? 한 번 더. Hola, ¿qué tal tu día? 네, 우리 이미 다 이 표현들 알고 있습니다. Hola, 안녕, ¿qué tal? 어떻게, 어떤, tu, 너의, día, 날, 하루. 그래서 끝났습니다. 너의 하루는 어떻니? 어떻게 지내니? 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죠? 오늘 하루 어때?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표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la, ¿qué tal tu día? Muy bien.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사말 재밌게 배워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parte 5에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인내심과 열정, 의지 너무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더 많은 표현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지금까지는 스페인어의 문장을, 기초적인 문장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장을 만들어내서 쓰고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문장 만들기까지 쫙 스트레이트로 직진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의 문장 표현 능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피툴로가 5개가 있고요. 우리 parte 5, 더 많은 표현 1탄, 숫자, 장소, 의문 표현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capítulo 16. 네, 지금까지 우리는 선생님이 숫자를 스페인어로 읽으면 따라 읽기 바빴고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 다 한꺼번에 기억하지는 못하고, 당연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수사, 기수와 서수. 기수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1, 2, 3, 4. 서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의미죠. 그 친구들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챕터 숫자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소입니다. 스페인어로 número cardinal. 한 번 더. número cardinal. 네, número cardinal이라고 해요. 자, 기소는 1, 2, 3, 4.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런 표현인데, 숫자를 스페인어로 numero라고 합니다. 숫자이면서 번호라는 뜻이에요. número, 한 번호. 영어의 number하고 똑같죠. 그래서 número 1 그러면 1번, número 2 하면 2번,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수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죠? 자, 우리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숫자 표현이. 한국어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깨우치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무지하게 복잡다나한 그런 언어 시스템을 입력하고 있거든. 뭔가 조금만 전략을 딱 달리하면 정말 손쉽게 외국어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네. 외국인들을 한국말로 이 숫자 외우려고 그러면은 두 개를 동시에 외워야 돼. 멘탈이 바사삭 하겠죠. 우리는, 스페인어 공부하는 우리는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하나만. 그래서 스페인어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숫자를 표현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숫자 0부터 100까지. 재고 따지고 할 필요 있나요? 바로 보시죠. 0, 0, 1, 2, 3, 4, 5, 6, 7, 8, 9, 10. 네. 0부터 10까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1, 2, 3, 4. 그 제가 좋아하는 DJ DOC 옛날에 제목이 뭐였지? DJ DOC와 함께 춤을 이었나? 노래 시작할 때 1, 2, 3, 4, 빠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페인어가 우리나라 노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죠? 1, 2, 3, 4는 식상했나 봐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스페인어를 가지고 와서 많이들 쓰시네요. 그죠? 1, 2, 3, 4 이렇게 쓰고 읽더라. 자, 보시면 우리 15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1, 12, 13, 14, 15. 네. 스페인어 숫자를 외울 때는요, 0부터 15까지는 딱 암기해야 됩니다. 일단 암기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암기할 게 엄청나게 많아지진 않아요. 우리가 100까지 쫙 나열하는 것 같지만 왜 그러느냐? 자, 1에서 15까지는 개별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부터 29까지는 합성어예요. 뭐랑 합쳤느냐? 16 읽어보겠습니다. DSC says. DSC says. 합쳤죠? DS 하고 says 합쳤죠? 17 DSC siete. 18 DSC ocho. 19 DSC nueve. 네. 20 개별 명칭이죠. 20. 20. 네, 20. 그 다음에 21부터 29까지도 합성어입니다. 21. 네, 21. 1, uno니까요. 그죠? 22. 22.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우리 DSC says도 마찬가지고, 22도도 마찬가지고, 틸데가 있습니다. O 위에. O 위에 틸데가 있어요. 그죠? 왜 있을까요? 자, 합성어지만 뒤에 붙어 있는 요 가장 1의 자리수의 강세를 유지시켜 줘야 돼요. 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을 스페인어로 says, A의 강세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음절이 하나밖에 없는 건 원칙적으로 강세 규칙을 지킬 수 없습니다만 일단 하나만 있다고 치면 강세는 원래 A에 위치하는 거죠. 노스도 마찬가지로 O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강세가 있다면. 그죠? says이라서 DSC says의 강세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A에 틸데가 붙는다. 만약에 틸데가 없으면 DSC says가 되니까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강세가 틸데가 없어도 DSC siete. 그죠? 유지가 되고 있죠? DSC ocho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안 되는 애들 DSC says. 그래서 숫자를 이게 틸데가 있는 점들을 보실 때에는요 소리로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얘를 문자의 형식으로 틸데가 있네, 틸데 있어, 틸데 있어, 틸데 있어라고 외우시는 것보다는요 그냥 소리로. 당연히 언어는 소리로 외우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하죠. 그죠? DSC says, DSC says. 네. 에 강세가 있네. 근데 내가 DSC says를 써놓고 보니 Hola, DSC says. A의 강세가 있는데 분명히. 근데 강세 규칙을 적용해보면 DSC says가 되네. 아, 이거 내가 틸데를 빼먹었구나. 자, 이렇게 써야지. 라고 스스로를 교정하시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22는 22. 그래서 틸데가 갔었다. 23도 마찬가지로 틸데 있습니다. 23. 23. 네, 23. 합성어죠? 23. 24도 마찬가지입니다. 24. 24. 네, 25. 25. 25. 26. 26. 틸데 있죠? 26. 27. 27. 27. 28. 28. 28. 29. 29. 29. 네, 그러면 다 반복이죠.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 내가 외울 거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 뿐이구나 딱 느낌이 드시죠? 자, 30은 스페인어로 트레인다. 네, 요게 30입니다. 그럼 31부터 39까지는 어떻게 부른다? 그냥 접속사 이 붙여서 31, 32. 네. 그래서 33, 34, 39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리만 외우면 되겠죠. 자, 40은요, 40. 50은요, 50. 60, 60. 70, 70. 80, 80. 90, 90. 100 스페인어로, 100 스페인어로 100. 네. 자, 근데 우리 10의 자릿수도 비슷하지 않나요? 3, 30. 4, 40, 5, 50, 6, 60, 7, 70, 8, 80, 9, 90.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단어는 아니죠. 아주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부터 100까지는요, 접속사 이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우리 메인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DSC 단위들. 자, 숫자 1부터 100까지. 자, 모든 수사는 뭐다? 명사이면서 동시에 형용사입니다. 명사이면서 동시에 형용사. 그 자체로 3이라는 숫자, 명사. 3은 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3은 1에다가 2를 더한 숫자야 라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3은 이라고 했으면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이면서 동시에 책 3권 할 때 쓰는 그 책 3권 할 때 쓰는 형용사로도 당연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 또는 물체, 수량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형용사로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기수가 즉 1, 2, 3, 4, 5, 6, 7, 8, 9, 10 이 친구가 형용사로 사용되면 위치는 어디여야 되느냐? 명사 앞에입니다. 반드시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명사 앞에. 자, 예시 보겠습니다. 여학생 2명 스페인어로 dos alumnas. dos alumnas.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자동차 열 대 스페인어로 diez coches. diez coches. 네, 앞에 들어갔죠? 책 10권. 10권인데 cuatro 아닌데 그럼 4권. 4권 이렇게. 이거 10권 아니고요. 자, 책 4권. cuatro libros. cuatro libros. 자, 나온 김에 책 10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diez 여기 썼잖아요. 그러면 diez libros. 당연히 명사는 복수 형태로 써야겠죠. 2개 이상이니까요. diez libros.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사과 7개 스페인어로 siete manzanas. 한 번 더. siete manzanas. Muy bien.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 앞에서 사용되면서 해당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자, uno는 남성 명사 앞에서 항상 o가 탈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드로 알고 있는 뭐가 되죠? 부정관사가 되죠. 여성 명사 앞에서는 o가 a로 바뀝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익히드로 알고 있는 부정관사가 되죠. 그죠? 숫자 2를 이렇게 실제로 문장에서 쓰면 사실상 부정관사가 된다. 그래서 부정관사가 어느 의사, 어느라는 정해져 있지 않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실제로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한 의사 이렇게도 표현된다. 어느 한 의사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의사 한 명 스페인어로 un doctor. un doctor. 네. 거울 31개. 32 30였으니까 31이면 30 그리고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31 31 espejos. 31 espejos. 그러면 거울 31개가 된다. 자, 사람 한 명. 사람이 스페인어로 persona,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una로 써야겠죠. una persona. una persona. 네, 좋습니다. 다음, 학교 41개라고 하면 뭐 했다? 30일, 40일 이렇게 표현해도요. 명사 바로 앞에 1이 위치하기 때문에 명사의 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41 escuelas. 한 번 더. 41 escuelas. 네, 그래서 학교 41개라는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10의 자리수에서 쓰여도요. 이렇게 un으로 줄어든다. 당연히 생략이 되는 거다. 선생님. 그러면 21는 합성어잖아요. 21 합성어인데 요 뒤에 만약에 doctor 하면 O 탈락하나요? 네. 이렇게 탈락합니다. 21 doctor라고 써야 돼요. 의사 21명. 그런데 한 가지 조치할 게 있습니다. 뭐냐? tilde. 21 doctor. 21 doctor. 왜? uno가에서 o가 탈락하기 전에 원래 강세 어디 있죠? u에 있죠. uno였잖아요. o를 뺐다고 해서 이 강세가 u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페인어는 강세를 원래 유지하라는 습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명사 앞에서 21이라고 표현이 되면 tilde를 찍어줘야 됩니다. 이 tilde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1이 되겠죠. 21. 이런 표현은 네, 언어 파괴. 그래서 tilde를 딱 써서 균형을 맞춰준다. 21 doctor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escuela를 썼다 그러면 21 escuelas가 됐겠죠. 요 uno는 어느 위치, 어느 곳에 위치하든 이렇게 바뀐다. 자, 바로 나오네요. 21도 남성명사 앞에서 언제나 o가 탈락하고요.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u에 tilde를 표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페인 남자 21명 어떻게 표현하나요? 21 españoles. 한 번 더. 21 españoles. 네, 좋습니다. 자, 멕시코 남자 21명. 21 mexicanos. 한 번 더. 21 mexicanos. Muy bien. 자, 여성 명사를 한번 써볼까요?
꽃 21송이. 그러면 오가 아로 바뀌어서 21 flores. 한 번 더. 21 flores. 네. 노래 21곡. 노래가 스페인어로 canción, 여성명사잖아요. 그러면 21 canciones. 21 canciones.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21도 뒤에 오가 아로 바뀌거나 삭제되거나 해야 한다. 자, 우리 16, 22, 23, 26 이 친구들은 틸드를 통해서 원래 일의 대리수 본래 가지고 있었던 강세를 유지하려고 한다 말씀드렸죠? 보겠습니다. 여자 16명이면 16 mujeres. 한 번 더. 16 mujeres. Muy bien. 물고기 22마리. 22 peces. 22 peces. 네, 틸드 탁 붙어 있죠?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럼 23년을 표현할 때 23 años. 23 años. 네. año가 년,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 년 걸려 할 때 23년 걸려. 23 años. 너 몇 살이야? 너는 몇 해나 가지고 있어? Yo tengo.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 써서 23 años. 23살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26일이에요. 뭐뭐 2일이 dia였으니까 복수로 써서 26 días. 한 번 더. 26 días. 네, 이렇게 강사 둘 다 살려주시면 돼요. 26 días. Muy bie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0 우리 배웠습니다. 100이죠, 100. 100. 자, 100 이 친구는요. 자신보다 100보다 작은 수가 덧붙여지면요. 뒤에 또가 추가돼요. 대신 성분하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100, 딱 100이에요. 사진 100장 이러면 100 imágenes. 한 번 더. 100 imágenes. 네, 그런데 101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100보다 작은 수가 뒤에 하나 나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이 또가 추가됩니다. 읽어봅니다. 101 perros. 한 번 더. 101 perros. 네. 달마시아 101마리. 달마시아계 101마리. 그렇죠? 닭 100마리. 딱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100 pollos. 100 pollos. 네. 근데 195. 그죠? 95도 어쨌든 100보다는 작죠. 그래서 100보다 작은 숫자가 추가됩니다. 95는 92, 90이고요. 5가 5니까 접속사 2로 95가 될 겁니다. 그러면 100보다 작은 수가 나왔으니까 또가 추가돼서 195 países. 한 번 더. 195 países. 유엔 가입국 숫자일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참고해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00 이상의 숫자는 배워봐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1000단위까지는 보통 많이 보실 텐데, 제가 이걸 굳이 가져온 이유는요, 패턴이 있기 때문이에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도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그 패턴을 내가 이해하면 금방 습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끔. 그래서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자, 100은요, 100이었죠. 그죠? 1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100또 뭐뭐뭐라고 하더라. 그죠? 이렇게 방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200부터 어떻게 되느냐? 합성어가 됩니다. 200. 한 번 더. 200. 네, 100 앞에 2라는 숫자가 딱 붙어서 200이 됐어요. 우리도 200이라고 하잖아요. 스페인어도 200. 그런데 한 단어처럼. 그리고 옆에 괄호 열려있죠? 200도 있습니다. 만약에 200이라는 숫자가 수식하고 있는 수량을 의미해주고 있는 그 명사가 여성 명사면 200로 바뀌어야 돼요. 200. 이건 알고 계세요. 자, 300도 마찬가지로 합성어겠죠? 300. 네. 끊어 말하면 300가 됐겠지만 S하고 C가 같은 쌍시옷 발음상의 차이가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300가 됩니다. 다음 400도 400.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검은색이에요. 근데 500은 이름이 달라져요. 500. 네, 500 아닙니다. 500. 네. 다음에 600 합성어로 600. 네. 700은 sieste가 아니고 sete. 그래서 70도 70잖아요. 그래서 700.
700, 800, 800, 800, 900도 9가 90에서는 90, 9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9 가지고 와서 900, 900. 네. 1000은 밀이라고 합니다. 네. 1000은 밀이에요. 그럼 만은 어떻게 부르냐? 앞에 10 더하면 되죠. 네. 1000이 10개 있으면 만이잖아요. 만은 10,000. 네. 그럼 10만은 1000이 100개 있는 거죠. 100,000. 네. 그런데 1000이 1000개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 개 이렇게 표현하죠. 1000이 1000개 있으면 영어의 밀리언. 똑 닮았습니다. 운미연. 네. 앞에 운이 붙어요. 밀은 운밀 안 붙는데 미연은 운미연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100만 할 때 운미연. 네. 디에스미연에서 하면 뭐가 되겠어요? 1000만이겠죠. 100만에다가 1000 두 개에서 미연 공 6개부터는 그냥 미연이라고 보는 거죠. 영어랑 똑같이 영어도 10 million이라고 표현하는 거 스페인어는 10 millones. 네, 그래서 뒤에 복수가 되면서 AS가 추가되더라. 자, 100 millones. 1억이죠. 영어로도 100 million이 되겠죠. 100 million. 100 millones. 자, 영어로는 1000 million이라는 표현을 이제 잘 안 써요. 영어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billion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스페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100만, 미연, 공 6개, 미연이 몇 개 있습니까? 1000개, 그러니까 1000미연, 밀미연, 그래서 밀미연에스. 네, 곱하기 10 해볼까요? 자, 밀미연에스가 몇 개 있는 거죠? 10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0 millones. 네, 보세요. 이렇게 따라가지고 미연이 몇 개 있습니까? 10,000개 있죠. 10,000개가 어디 있어요? 10,000이었죠. 그래서 10,000에다가 미연에스 붙이면 10,000 millones가 되더라. 요 곱하기 10에도 똑같습니다. 미연 단위로 끊으세요. 미연인데 앞에 뭐가 있어요? 10만. 10만은 100,000. 그러니까 100,000 millones.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또 미연 잘라봅니다. 근데 뭐야? 미연이 하나 더 있네. 미연이 2개네. 그래서 어떻게? 운비연. 네. 비연이라고 표현하면요. 비가 그리스어로 2개라는 뜻이잖아요. 2개. 그래서 미련이 2개야. 그래서 비연이 됐습니다. 요거를 똑같이 미연이 3개야 하면 트리연이 됩니다. 트리연, 네. 비 2개, 트리 3개, 꽈트리 4개. 그래서 꽈트리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쓸 일이 없죠, 이런 숫자는. 네, 어쨌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실 익숙해지고 나면 한국식 숫자 표현은 만 단위로 끊기잖아요. 그죠? 4자리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4자리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숫자는 3자리로 끊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숫자 세는 게 조금 어려워요. 우리는 익숙하니까 하는데, 그죠? 외국인들도 한국어 배울 때 엄청 고생합니다. 이걸 왜 4자리로 끊어? 숫자가 3자리로 이렇게 끊겨져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네? 그래서 스페인어로 사실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숫자를 보고 읽는 게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읽혀요. 네. 왜냐? 3자리로 끊겨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의 용어도 3자리로 끊어서 부르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보세요. 공 3개 있으면 밀이잖아요. 밀 있으면 미연이에요. 그랬더니 공 3개 있네. 밀. 2자리 있네. 10,000 millones. 앞에 100 있네. 100,000 millones. 네,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우고 나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조금 더 숫자 친화적이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세히 보시는 분들 보시면 뭔가 이상한데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자, 1000의 자리를 지금 제가 점을 찍어놨어요. 오탈자가 아닙니다. 네, 오탈자가 아닙니다. 스페인어는 1000의 자리 숫자에 콤마를 쓰지 않고 점을 씁니다. 요 얘기는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잠시 뒤에 한번 보시죠. 자, 200부터 900까지는요, 얘네들보다 작은 수가 있어도요, 여성명사를 만나면 아스로 변해서, 그죠? doscientas로 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0주를 스페인어로. doscientas semanas. 한 번 더. doscientas semanas. 네. 300시간. 300 horas. 300 horas. 자, 그러면
505분 어떻게 할까요? minuto, 분. minuto가 분을 의미하는 minuto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505 minutos. 505 minutos. 네. 그래서 500보다 작은 숫자가 뒤에 나오면 500 몇십 몇 하면 그냥 그대로 몇십 몇이라고 스페인어로 쭉 뒤로 나열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921초. 초를 스페인어로 세군도라고 합니다. 세군도. 세군도. 네, 이게 초예요. 네, 이건 비밀을 좀 더 풀어볼게요. 자, 921 segundos. 921 segundos. 네, 초는 세군도라고 하는데 900. 921이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100만이 해당하는 스페인어로 운미연. 이 친구는요, 미연이 두 개가 되는 미연 곱하기 2 하면 200만이잖아요. 그래서 200만부터 복수 형태로 dos millones. 300만이면 3 millones 이렇게 표현됩니다. 복수로 표현됩니다. es 추가돼서요. 그런데 이때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오면요, 전치사 대를 추가해야 돼요. 이 친구만요.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million이라는 친구는 그래요. 즉, 첫 번째 볼게요. 200만 미국 달러. 자, 200만이라는 숫자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전치사 대를 써야 돼요. 읽어봅니다. dos millones de dólares estadounidenses. 한 번 더. dos millones de dólares estadounidenses. 네. estadounidense라고 하면 미국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화 달러. 달러가 dollar입니다. 복수 형태로 써서 dólares. 그래서 millones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오니까 이렇게 대가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10 millones de wones surcoreanos. 한 번 더. 10 millones de wones surcoreanos. 네. surcoreanos. 네. 보면 10 millones니까 그대로 숫자 쓰면 되죠. 10, 아직 숫자 안 끝났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millones면 공이 몇 개? 천이 두 번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대로 천만 한국 원이 됐습니다. surcoreano가 남한이라는 뜻이에요. 남한. 그래서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을 부를 때 그냥 거레아라고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리아는 노르테와 수르, north와 south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도 남한, 우리 한국을 지칭할 때는 surcoreano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이 화폐 단위 원도 북한이 똑같이 쓰잖아요. 북한 원, 남한 원 이렇게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지만 자기보다 작은 숫자가 이어지면요, 전치사 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미연에다가 몇 미연이든 미연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오면 대를 반드시 써서 연결해줘야 되는데 얘보다 작은 숫자가 이어져요. 그럼 101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대를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32 millones 100,000 euros. 한 번 더. 32 millones 100,000 euros. 자, 숫자 그대로 써볼게요. 32 그러면 32라는 뜻이죠. 30 그리고 2니까 32 숫자 이어집니다. 점 찍고요. 스페인식으로는 millones니까 뭡니까? 100만인 거죠. 숫자가 뒤에 공을 6개 딱 찍어줍니다. 네, 숫자가 이어지네요. 100,000이면 100, 0이죠. 자, 요거 두 개 합치면 100,000 하면 100,000이면 10만이죠. 10만. 죄송합니다. 네, 10만. 그래서 321만. 죄송합니다. 3,200만에 10만을 더하니까 3,210만 유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전치사 대는 사라졌다. 여기는 전치사 대가 없다. 작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인어권 국가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못 쓴 거 오타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 1000 단위마다 점을 찍고요. 반대로 소수점에 쉼표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0 단위 계속 보고 있어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이라는 숫자를 스페인어로 쓰면 앞에 메인 때 1000이 두 개니까 미연 메인 때 미연에서가 되죠. 메인 때 밀 빼고요. 메인 때 미오네스가 될 거예요. 그죠? 메인 때 미오네스 하면 2천만이 되는데 점을 찍고요.
천 단위에는 점 찍고 소수점에서 꼬마를 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0.5. 우리한테는 0.5인데 스페인어로 할 때는요. 0,5. 네, 꼬마라고 말합니다. 0,5. 0,5. 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페인만 반대인 거예요. 스페인어만. 다른 언어도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들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어랑 달라요. 전 세계가 다 천 단위를 콤마로 끊는데 얘네들만 점을 찍고 우리도 소수점을 0.5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만 0,5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페루에서 수업할 때 우리 그 수학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야. 이거 세계화에 딱 맞춰서 가야지. 자꾸 숫자를 이상하게 표현하니까 돈이 벌리겠어? 돈은 숫자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어는 반대로 표시한다. 천의 자리와 소수점을 반대로 표시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도요, 다양한 숫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기수를 복수형으로 써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등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기수와 명사는 모두 복수형으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수십 개의 뭐뭐뭐 할 때, 스페인어로 decena. 네, DS에서 온 거죠. DS에서 파생됐습니다. decena. 그래서 사람이랑 같이 써서 decenas de personas. decenas de personas. 그러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됩니다. 전치사 대가 사용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음 예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를 스페인어로 primero라고 표현해요. primero. 여성 명사 앞에 붙으면 primera로 바뀌겠죠. 그래서 la primera decena de marzo. 한 번 더. La primera decena de marzo. 네, 이렇게 표현하면요. 3월 초순이 되죠. 우리 한 달은 30일이잖아요. 30일이 1, 2, 3, 4, 30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30의 첫 번째 10개 이러면 3분의 1. 30.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초중순 말. 초중말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래서 3월 초순이 된다. 3월의 첫 10일이라는 의미가 돼요. La primera decena. 첫 번째 10. 첫 번째 10개라는 표현이죠. 얘는 단수로 썼습니다. 수십 개라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데세나는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백 개도 한번 배워봐야겠죠. 자, 수백은 cientos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당연히 전치사 de랑 연결해서 cientos de 뭐뭐뭐라고 표현하겠죠. cientos de lápices. 네, 그러면 lápice가 연필이니까 이 앞에 같이 다 cientos de lápices라고 복수형으로 쓰면 당연히 수백 개의 연필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천 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miles. 한 번 더. miles. 이렇게 표현합니다. miles de animales. 네, miles de animal 하면 영어 animal 똑같이 생겼습니다. 발음만 다릅니다. animales 하면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수만 개도 됩니다. 수만은 어떻게 하느냐? 수십 개랑 수천 개를 합칩니다. decenas de miles. 한 번 더. decenas de miles. 네, 이 전치사 대로 계속 연결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decenas de miles de soldados. 한 번 더. decenas de miles de soldados. 그러면 수만 명의 군인들이 됩니다. 수만이라는 표현이죠. 천에다가 10을 곱하면 수만이니까. 자, 수십만도 가능하겠죠. 이때는 decenas를 cientos로 바꿔주면 되겠죠. cientos de miles. 자, 만약에 우리가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라고 표현할 거면 decenas가 아니고요. cientos로 써야겠죠. 자, cientos de miles de soldados. cientos de miles de soldados. 그러면 수만 명의 군인들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수백만의 뭐뭐뭐라고 표현하면 millones. 그냥 millones 하면 됩니다. 전치사 대연결해서 millones de dólares. 네, 요 앞에 몇백만인지는 안 나왔어. 그죠? 몇백만인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수백만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럼 수백만 달러가 된다. millones de dólares. 네. 자, 그럼 수조계의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수조계의 데이터라고 할 때 역시 millones 사용합니다. millones de datos.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실 거 있습니다. 뭐냐? miles, millones, billones 이 세 친구는요. 의미적으로 그냥 단순히 많은 혹은 무지하게 많은 이라는 그냥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자, 거리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라는 표현 스페인어로 우리 hay 동사 써야겠죠. 이건 존재 유무만 얘기하는 거니까 hay millones de personas en la calle. 한 번 더. hay millones de personas en la calle. 네. 이렇게 문장을 쓰면 야 길거리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 라는 문장보다는 그냥 야 길거리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서수도 이제 한번 배워봐야겠죠. 스페인어로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할 거냐? 10번째까지만 외우세요. 10번째까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외운다라는 건 문장을 써서 문장을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내서 익숙하게 숙달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달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네. 자, 서수는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지칭하는 순서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primero,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segundo, segundo. 네, 두 번째. 이 segundo가 아까 봤잖아요. 초였잖아요. 초. segundo, segundo. 네, 그죠? segundo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뭐다? 시간적 개념으로 쓰면 초. 몇 초? 1초, 2초, 3초, 4초. 그죠? 60초에 1분. 그때 그 초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수로 사용하면 두 번째 라는 표현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유래가 있습니다. 자, 세군도의 원래 형태는 seguido예요. seguido. 해볼까요? seguido. 네, seguido는요. 그대로 가져와서 따라가다. seguir. 네, seguir 동사에서 온 과거분사입니다. 그러면 따라가다를 과거분사 형태로 따라오는 이라는 의미로 seguido.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 하면은 계속되는, 이어지는 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러면 우리 초는요, 몇 초 할 때, 그죠? 그 초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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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계속되잖아요. 그죠? 계속돼요. 그래서 segundo라고 여기서 의미를 가져온 거예요. 계속된다 그래서.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 물론 이제 밀리세컨드가 이제 있습니다만 이때 처음 만들었던 당시에는 그랬겠죠. 그죠? segundo. 영어도 second라고 하잖아요. second. 두 번째랑 의미를 똑같이 쓰잖아요. 그게 어디서 유래한 거다? 계속된다라는 의미에서. 그죠? 계속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다음에 계속되는 건 두 번째죠. 그래서 두 번째이자 초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유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도 봐야겠죠. tercero. 네. 네 번째, cuarto. 헷갈립니다. cuatro랑 순서만 딱 하나 달라요. 그죠? cuatro랑 R하고 때 순서만 달라요. cuarto. 네. 우리 초창기 강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cuarto가 분명히 방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방이랑 똑같이 씁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cuarto라고 치면 네 번째, 이러면 드럭 이렇게 딱 올려보면 스크롤 내려보면은 뭐 나온다? 방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cuarto. 네. cuarto는 4분의 1이잖아요. 요렇게. 그죠? 네 개의 평면을, 하나의 네모 평면을 십자로 딱 쪼개면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cuarto가. 네. 그래서 다섯 번째 스페인어로 quinto. 네. 여섯 번째 sexto. 일곱 번째 séptimo. 여덟 번째 octavo. 네. 아홉 번째 noveno. 열 번째 décimo. 자, 보시면 2, 1, 2까지는 제외하고 세 번째부터 tercero, tres, 3이랑 닮았죠. cuarto는 cuatro랑 너무 닮았어요. 자, cinco는 quinto. 근데 500이 quinientos였잖아요. 너무 닮았죠. 자, 6, sexto, seis, sexto 닮았죠. 자, siete, séptimo 닮았습니다.
ocho, octavo. 닮았죠. nueve, noveno, diez, décimo. 이렇게 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 어원에서 숫자를 표현해내는 방식들을 차용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세상 딴판인 단어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배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기억해 두세요. 얘네들은. 네. 10개들은 이제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일단 넘어가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수사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표현들도 명사나 형용사로 둘 다 활용 가능합니다. 명사로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정관사를 같이 써줘야 돼요. 이게 수사의 특징입니다. 네, 명사로 쓰면. 명사니까 정관사가 그럼 가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 들겠지만 언제나 이 표현은 의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관사를 동반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의 성을 가진 명사를 의미할 때 해당 성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첫 번째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남자예요. 그러면 primero 라고 표현한다. 읽어보겠습니다. Yo soy el primero. Yo soy el primero. 나는 첫 번째다. 나는 1등이다. 라는 표현. 근데 2등인 어떤 여자아이는 여자니까요. 그죠? A로 바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La chica es la segunda. 한 번 더. La chica es la segunda. 네, 세로 동사 뭐뭐이다 써서 소녀가 두 번째다. 소녀가 2등이다. 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상위의 사람들은 포상을 받는다는 표현. primero를 복수로 쓰면 첫 번째에 있는 몇몇 애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primero 몇 명일까지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몇 등까지를 상위 몇 등까지를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냥 상위권 los primeros 이렇게 씁니다. 읽어볼게요. Los primeros reciben premios. 한 번 더. Los primeros reciben premios. 네, 이렇게 합니다. reciben, recibir, 받다 동사고요. premio는 상품, 상품, 포상이라는 뜻. 네. 이렇게 문장 안에서는 서수가 이렇게 사용이 된다. 네. 그런데 형용사로 사용하면요. 역시 우리 기수처럼 1, 2, 3, 4 하는 것처럼 명사 앞에 위치하고요. 명사하고 성수 일치시켜야 됩니다. 우리 기수 1, 2, 3, 4, 1, 2, 3, 4, 5, 6 이 친구들은 명사하고 성수 일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서수는요. 성수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두 번째 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층을 스페인어로 piso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piso. piso. 이렇게 스페인을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요. piso가 그 자체로 아파트 한 층. 네. 아파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층,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바닥. 두 번째 층이라고 표현하려면 요 piso하고 성수 맞춰서 el segundo piso. el segundo piso. 네. 그러면 3층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el tercer piso. 이렇게 표현합니다. tercer piso. 네. 자, 5세대, 우리 5세대 통신 하잖아요. 5세대 통신. 어떻게 쓰느냐? 5세대, 몇몇 세대에는 스페인어로 generación. 네, 영어의 generation을 똑같이 쓰죠. 그죠? 그래서 la quinta generación. 한 번 더. La quinta generación. 왜 이렇게 쓸까요? 여성명사니까. sion으로 끝나잖아요. sion으로 끝나면 여성명사. 자, 제가 세 번째 층 할 때 tercero라고 안 하고 tercer piso라고 했어요. 그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하고요. 세 번째가 만약에 남성명사 앞에 위치하게 되면 o가 탈락합니다. 남성명사 앞에 primero, tercero를 쓰면 o 없이 o 탈락시켜서 primer, tercer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최초의 남자 써보겠습니다. El primer hombre. 한 번 더. El primer hombre. Muy bien. 자, 세 번째 데이터 스페인어로 El tercer dato. El tercer dato. 네, 그래서 어떤 명사, 남성 명사를 수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o가 탈락되기도 하고 a로 바뀌기도 하고. primero, tercero. 얘네들은 형용사로 쓸 때는 사실 tercero, primero, o로 사용될 일은 없다. 왜냐면 여성명사 앞에 붙으면 tercera, primera가 될 거고 남성명사 앞에 붙으면 tercer, primer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o 온전한 형태의 primero, tercero라고 쓰이는 건 명사로 사용될 때가 유일할 겁니다. 자, 순서를 나타낼 때요. 첫 번째에서 100번째까지는 주로 서술을 명사 앞에 써서 써요. 네, 예시입니다. 첫 번째.
100번째 주. 자, 100번째 주. 스페인어로 la centésima semana. la centésima semana.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16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제16장이죠. capítulo 16라고 저는 16라고 기수로 표현했지만 만약에 이걸 서술로 쓰고 싶다 그러면 앞에 와야 됩니다. el decimosexto capítulo. 한 번 더. el decimosexto capítulo. 네. decimo가 10이었어요. sexto가, decimo가 10번째, sexto가 6번째니까 합쳐서 decimosexto.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16장 이렇게 표현하고. 자, 만약에 100번째보다 더 큰 수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주로 서술을 안 쓰고 기수를 써요.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 너무 길고 어려워지니까 그냥 기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거면 반드시 명사 뒤에 위치시키는 게 정석입니다. 자, 똑같은 100번째 주를 서수가 아니라 기수로 표현하면 100이라는 표현은 뒤로 가야 됩니다. La semana 100. 한 번 더. La semana 100. 네. 제16장을 16번째 장이 아니라 16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el capítulo 16. 한 번 더. el capítulo 16.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지위나 신분, 계급이나 등급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서수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때는 명사 뒤로 가야 돼요. 네, 이때는 명사를 뒤로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왕 이름 카를 5세를 의미할 때 카를로스 킨토, 카를로스 킨토, 네, 5세. 지위, 신분 이런 걸 표현하고 있죠. 자, 1등급 와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el vino primero. 한 번 더. el vino primero. 네, 와인이 비노예요. 자, 이사벨 1세. 자, 이사벨 여왕, 스페인 여왕, 유명한 여왕이죠. 이사벨 1세 표현할 때 어떻게? 서술을 뒤로 보내서 이사벨 프리메라. 이사벨 프리메라. 네, 이렇게 표현하고요. 2등급 소고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la carne segunda. la carne segunda. 이때도 당연히 성수는 일치시켜줘야 합니다. 성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위치가 좀 달라지더라.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의미로 사용할 일은 당장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보통 서술을 쓴다 그러면 명사 앞에 위치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스페인의 서술은요, 이건 참고만 하세요. 로마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 숫자로. 그래서 로마자로 표현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로마 숫자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인어로 사용하다 보면 로마자를 만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익혀두시면 좋은데, 저는 오늘 원리만 알려드릴 겁니다. 원리만.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primero.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 1. 이 도수를 표현하는 도기호죠, 도기호. 이 도기호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1점 도기호. 그래서 숫자 점 도기호 쓰면 서수로 표현하는 게 됩니다. 스페인어로는. 자, primero는 짝대기 하나. 우리 영어로 I 하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2개면 그냥 나열해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붙입니다. 3개면 오른쪽으로 하나 더 붙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4개가 되면 그때 뭐 한다? 그때는 숫자 5에다가 오른쪽으로 기준을 놓고 오른쪽으로 붙이면 더 하는 거고요. 왼쪽에 붙이면 빼는 거예요. 그래서 4는 5 빼기 1이다. 5 빼기 1. 우리 쓰는 순서는 이렇게 쓰겠지만 사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숫자 4는 5에다가 1을 빼는 거. 이런 형식이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6이 되면 5가 V였으니까 여기다가 1 추가하면 6, 2 추가하면 7, 5 더하기 3 하나 더 추가하면 8. 그럼 9는 어떻게 표현하냐? 5 단위로 5의 단위로 스페인어는 이제 이 로마자 숫자는 5를 단위로 다른 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8 다음에 9를 표현할 때는 10인 x 빼기 1 이렇게 합니다. 10 빼기 1. 그러면 10, 11은 1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이렇게 쭉쭉 가다가 5는 숫자 15를 표현하겠어. 15를 표현하겠어. 그러면 15니까 x 쓰고 5 더하면 되죠. 이게 15예요. 보시죠. 데시모 낀토 15. 그런데 14를 표현하겠어. 그러면 15에다가 1 뺀 거.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5의 단위로, 5와 10의 단위로 넘어간다. 문자가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쭉쭉 그 체계대로 가다가 뭐 한다? 50에서 L로 바뀝니다.
그래서 40이요. 40이 50 빼기 10이에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상으로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표현되진 않는데요. 이 원리만 왼쪽에 넣어서 빼고 오른쪽에 넣어서 더한다. 이 양식을 따르다가 보시면 5, 10, 50, 100, 500, 1000 이 형태로 문자를 바꿔가면서 만들더라. 얘네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로 역대 왕이나 교황의 이름을 표현할 때 그냥 쭉 늘어뜨려서 서술로 표현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로마자로 표시합니다. 볼게요. 카를 보세요. 아까 봤죠? 카를로스 낀토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표시한다? 카를로스 우베. 네. 근데 이걸 우베라고 안 읽고 이렇게 쓰지만 읽는 건 카를로스 낀토. 한 번 더. 카를로스 낀토. 이렇게 쓴다. 자, 2023년을 만약에 로마자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뭐예요? 1000이 두 개고요. 10에다가 13 한 겁니다. 네, 10에다가 13. 그러면 23. 이렇게 표현됩니다. 2023. 네, El año 2023. El año 2023.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논문이나 어떤 법률 이런 데에 장절을 구분하는 표시로도 로마 숫자를 서수 대신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16장을 스페인어로 쓰면 이렇게 로마자로 바꿀 수 있겠네요. 읽어볼까요? El capítulo decimosexto. El capítulo decimosexto. 네, 그래서 16이잖아요. 10에다가 5하고 1을 더했어요. 그러면 1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21세기, 몇 세기라는 표현, 연도와 세기를 표현할 때도 대부분 로마자를 써요. 그래서 21세기, 세기는 시글로예요. 해볼까요? 시글로. siglo. 네. 그래서 el siglo XXI. el siglo XXI. 네. 아니면 완전히 서술로 vigésimo primero.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죠. 근데 보통 세기를 표시할 때는요. 그냥 기수로 표현합니다. 기수로 읽습니다. siglo XXI. 네. 자, 이럴 때만 쓰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문자 수를 줄이거나 또는 공식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 이럴 때도 로마자를 씁니다. 첫 번째, 제55회 챔피언십. 챔피언십을 스페인어로 campeonato. campeonato라고 하는데요. 자, 55니까 LXV. 그래서 5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자, 제19회 양자회담. 회담이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양자회담은 회담 reunión. reunión. 영어의 bilateral 똑같습니다. bilateral. bilateral. 네, 이것도 합성어겠죠. bi 두 개. lateral 양측에. 측면. lateral이 측면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측면이니까 만나는 거죠. 그렇죠? 양자회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마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 표현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시간은 스페인어로 hora. hora. 분은 minuto. minuto. 초는 배웠습니다. segundo. 네. 그래서 hora, minuto y segundo. 네, 이렇게 시분초를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간을 표현할 때는요. 스페인어로 ser 동사를 활용합니다. ser 동사를 써서 시간 표현,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라고 표현할 때 그때 시하고 분만 보통 사용해요. 자, 지금 시간을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qué hora es? ¿Qué hora es? 자, 지금 시간이 무엇이니? 라는 형식으로 질문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간이 무엇이니? 라고 ser 동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ser 동사로 답변해야겠죠. 만약에 지금 2시 20분이다 라고 치면 son las 2:20. 한 번 더. son las 2:20. 네. 뭐뭐이 시분을 접속사 이로 묶어서 2:20. 2:20. 앞에 시를 쓰시고 접속사 이 쓰시고 뒤에 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수로 쫙 쓰시면은 시간 표현이 된다. 네? 그랬더니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하겠죠. 지금 1시야 라고 할 때는 es la una. es la una. 네, 동사가 다르죠. 네, 왜 다릅니까? 1시라면 1시이면 es예요. 1시 정각부터 1시 59분 59초까지는 s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시간이 하나니까. 네, 시간, 어라가 하나예요.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뭘로 써야 된다? 단수로 써야 된다.
S로 쓴다. 단수인 것처럼. 그런데 뭔다? 2시부터 2시 정각부터 이거 쪼르륵 다 갈 때까지 12시 55분 다 상관없이 쭉 올라가면 뭐한다? 시간, 1시간이 2개 이상인 거니까 복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son을 쓰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서 시간표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자, 기록이나 소요시간 등을 표시할 때 비로소 초까지 해서 시분초를 쓰는데요. 이 시분초를 사용할 때도 셀 동사를 쓰고요. 이때 연결 방법은 콤마, 이, 초입니다. 오라, 콤마, 분, 이, 초. 이렇게 씁니다. 자, 보겠습니다. El récord mundial de maratón es 2 horas, 1 minuto y 39 segundos. 천천히 한 번 더. El récord mundial de maratón es 2 horas, 1 minuto y 39 segundos. 39 segundos. 네. 보시는 것처럼, el récord, 기록입니다. 레코드. récord, mundial, 세계의. de 마라톤, 마라톤의. 마라톤이 세계 기록은 뭐뭐이다. 2시간 1분 39초다. 실제 현재 마라톤 세계 공식 기록은 2시간 1분 39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분초를 사용할 수 있다. 기록이나 소요 시간 등을 표현할 때. 보통 지금 몇 시야라고 할 때는 초는 쓰지 않는다. 기록이나 소요 시간 등을 표시할 때만 초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 콤마로 시와 분을 연결하고 마지막에 초는 접속사로 연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각, 15분 이런 표현 스페인어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정각을 스페인어로 하면 en punto. 자, punto가 점이잖아요. 점에 딱 찍혀 있는 거에서 en punto. 점에라고 직역될 수 있겠죠. 점에. en punto. 15분은 cuarto. 네 번째. 그래서 4등분을 cuarto라고 해요. cuarto. 그래서 15분, 4분의 1이라서 cuarto. 30분은 media, 절반, 중간. 정오, mediodía. 합성어죠. dia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낮은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게 낮이에요. 이걸 반으로 뚝 쪼갰습니다. 그럼 몇 시입니까? 12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된다. 자정도 마찬가지로 뭐한다? medianoche. 합성하다. medianoche. 자, 이런 표현을 실제로 써보면 어떨까요? 8시 정각에 만나자. 그러면 우리 만나자는 ver 동사, 보다 동사 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할 때 nos vemos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nos vemos 8 en punto. 한 번 더. nos vemos 8 en punto. 네. en punto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요. 앞에 시간이라는 표시가 없이 그냥 숫자 en punto 하면 8 en punto 하면 8시 정각이란 말이구나 라고 통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Nos vemos 8 en punto. Muy bien. 자,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3시 15분이야 라고 표현할 때는요. 3:15 라고 할 수도 있어요. 3:15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15를 뭘로 대체한다? cuarto로 대체할 수 있다. Son las 3:15. 한 번 더. Son las 3:15. Muy bien. 자, 지금 1시 반이야 라고 표현하려면 una y 30도 되겠지만 반이기 때문에 es la 1:30. 한 번 더. es la 1:30. 네. 이렇게 1시 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30. 그래서 una 1시니까 당연히 동사, 세로 동사는 단수로 표현돼야 됩니다. 자, 정오야 라고 할 때 es mediodía. 네, 정오는 그 자체로 한 표현이고요. 정오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 단수해서 s 써야 됩니다. 자정도 마찬가지며 es medianoche.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전치사 아랑 같이 해서 몇 시에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몇 시에, 우리 몇 시에 만나자 이런 표현할 때, 그죠? 아를 써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전치사 대를 쓰면요. 오전, 오후, 저녁, 새벽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몇 시에, 새벽 몇 시, 오후 2시,
오전 3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전, 오후, 저녁, 새벽을 나누는 기준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dia는 아침 6시부터 12시간, 저녁 6시까지. 낮, 하루, 낮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12시간입니다. 자, noche는 다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보통 noche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요, 쪼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쪼개느냐? 자, 첫 번째, 아침 6시부터, 노란색 보세요. 아침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mañana. 명사니까, la mañana. 네, la mañana, 낮. 오후 12시 딱 넘어가면 저녁 6시까지 la tarde. 그리고 다시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la noche. 네. 만약에 noche가 밤이라고 표현되면 12시간인 거고요. 저녁이라고 표현되면 la noche. 6시부터 12시까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우리는 새벽이라고 부르죠. 새벽을 스페인어로 la madrugada. 천천히 한 번 더. la madrugada.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de la mañana. 오후에 de la tarde. 뭐 저녁 몇 시에 de la noche. 새벽 몇 시에 de la madrugada.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우리 이거 실제로 문장에서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손쉬우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오전 또는 아침 10시에 시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스페인어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수업이 la clase empieza. 시작하다. empieza. 아 썼으니까 아하고 시간 나오면 뭐예요? 몇 시에인데 a las 10 하면 10시에. 그런데 de la mañana. 그러면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수업이. 이렇게 됩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La clase empieza a las 10 de la mañana. Muy bien. 자,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마찬가지겠죠? 회의라고 써주시고요. La reunion이라고 쓰고. empieza, comienza 둘 다 시작하다라는 뜻인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배워볼 거예요. comienza 시작한다. 몇 시에? A las 3. 3시, 오전, 오후, de la tarde, 오후.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La reunión comienza a las 3 de la tarde. 천천히 한 번 더. La reunión comienza a las 3 de la tarde. 네, muy bien.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저녁 8시 반에 전화할게 라는 표현 쓰고 싶다. 그러면 전화할게 부르다 동사를 씁니다. 전화하다도 누군가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전화 벨로 부르는 거죠. 이거를 야마르 동사. 우리 꼬모 때 야마, 너 이름은 뭐야? 너는 너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니? 기억하시죠? 그 야마르 동사를 그대로 전화하다 동사로 사용합니다. 보겠습니다. te llamo. 여기서 때는 제기대명사인 거? 아니죠. 좀 인칭이 다르잖아요. 동사하고. 그죠? 주어하고 인칭이 다르니까. 너에게 전화할게. te llamo. 몇 시에? A las 8:30. 8시 반에. 아침 8시 반, 저녁 8시 반. de la noche. 저녁 8시 반에 전화할게.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Te llamo a las 8:30 de la noche. 한 번 더. Te llamo a las 8:30 de la noche.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셔서 훈련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남자친구는 나한테 10시 반에 전화한다. 앞에 주어 쓰시고. Mi novio, 나에게 me llama. 몇 시에? 10시 반. A las 10:30. 저녁이니까. de la noche. 매일 10시 반에 전화해, 그러면. todos los días. 추가하면 문장 만들기가 끝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봐야겠죠. 이 콘서트는 새벽 2시에 끝나요. 자, 끝나다. terminar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변형하면 termina가 됐어요. 콘서트 스페인어로 concierto라고 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El concierto termina a las 2 de la madrugada. 한 번 더 천천히. El concierto termina a las 2 de la madrugada.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El concierto, 콘서트가 termina, 끝나. 몇 시에? A las 2. 몇 시에? A las 2. 2시, 오후 2시? 낮 2시. de la madrugada, 새벽 2시. 새벽 2시. de la madrugada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스페인어에서도요, 우리도 30분 딱 넘어가면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몇 시야? 8시 10분 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스페인어도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요. 보시면 30분을 넘어가는 시간은 몇 시 몇 분 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스페인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10시 10분 전이에요. 그럼 지금 시간이 몇 시인 거죠? 6시 50분인 거죠? 자, 10분 남은 거죠. 10시간, 7시가 되려면. 그럼 6시 50분인 거니까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Son las 7 menos 10. 메노스는 빼기입니다. 빼기. 뭐뭐 빼기. 빼기. Son las 7 menos 10. 아, 지금은 7시 빼기 10분이야. 6시 50분이야. 라는 표현. 근데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씁니다. Faltan 10 para las 7. 한 번 더. Faltan 10 para las 7. 자,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7시가 되려면 7시를 위해서 10분이 모자라. 네. faltar는 뭐 사람으로 치면 결석하다라는 뜻인데 모자라다라는 동사예요. faltar, 모자라다. 그래서 모자라다 동사를 3인칭 복수형으로 써서요. faltan 10 minutos 생략된 거예요. 10 minutos, minutos para las 7. 7시를 위해서, 7시를 향하면, 7시를 위해서 10분이 모자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faltar 동사를 안 쓰고요. ser 동사 써서요. 그냥 son las 10 para las 7. 이렇게도 표현해요. 네. ser 동사 써서 son las 10 para las 7. 해볼까요? son las 10 para las 7. 네, 이렇게 몇 시 몇 분 전이야 라는 표현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더라. 이건 둘 다 익숙해지시면 좋을 거예요. 되게 둘 다 직관적이잖아요. 7시 빼기 10분 아니면 10분이 모자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일, 월, 년 보겠습니다. 자, 일, 하루, 날이라는 표현 día. 네, 월을 스페인어로 mes. 네, 연은 알고 계시죠? 아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일자를 세는 단위는 día, 일이에요. 우리도 일, 그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날 일자 써서 일, 그죠? 네, 이틀 이상일 때 복수형 días로 기수 뒤에 씁니다. 어떻게 쓴다? 자, 하루면 un día. 네, 하루라는 뜻이고 또 문장에서 사용되는 형식에 따라서 부정관사로 썼다고 딱 보면 문맥상 그렇게 이해가 되면 어느 날 이런 표현도 되겠죠. 어느 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수로 썼다고 딱 확정을 짓고 보면 하루가 되겠고요. 이틀부터 어떻게 쓴다? dos días. 네, 그래서 días 앞에 기수를 써서 기수 뒤에 días를 써서 표현한다. 자, 2000일 스페인어로 표현하면 dos mil días. 네, 우리 기수 말고 서수하고도 쓸 수 있겠죠. 첫째 날 하면 primer día. 네, primer하고 o가 탈락했습니다. 왜? 남성 명사니까요. 남성 명사라서 primer día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그래서 마지막 último día. 네, último가 마지막이라는 형용사예요. 마지막의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을 스페인어로 다음의라는 형용사 próximo. 네, 그래서 붙이면 próximo día. 네, 이렇게 표현하면 다음 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월도 한번 봐야겠죠. 아, 월 보기 전에 요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요일. 자, 모든 요일과 월은요, 스페인어에서 모든 요일과 월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죠. 스페인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사용하게 되면 그냥 매주 우리가 Mondays라고 하면 Monday 월요일을 Mondays라고 복수로 표현하게 되면 매주 월요일이 되잖아요. 스페인어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딱 복수로 쓰면 복수의 의미로 사용하면 매주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년 몇 월, 월을 복수로 쓰면 매년 몇 월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겠죠. 우리 일단 배워보겠습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페인어로 일요일 domingo, 월요일 lunes, 화요일 martes, 수요일 miércoles, 목요일 jueves, 금요일 viernes, 토요일 sábado,
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하고 일요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원래 단수 형태가 에세로 끝나요. 네.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친구들은 복수로 써도요, 에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앞에 사용되는 관사의 수만 바뀝니다. 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스페인어의 요일들은요, 다 유래가 있어요. 우리도 유래가 있지만, 우리는 행성이잖아요. 스페인어도 행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일요일은 우리는 태양인데요. 스페인어에서 태양, 즉, 태양은 본래 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는 태양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지칭합니다. 물론 이제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스페인어로 도미니카. 네. 도미니카. 이렇게. 도미니카. 네. 도미니카가 바로 하나님의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있죠. 중남미 가면. 레푸블리카 도미니카나. 그러면 하나님의 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그래서 도미니카에서 도밍고가 왔다. 달, 월요일은 달. 우리 달 월자잖아요. 루나에서 루네스가 왔고요. 자, 화요일, 화성이죠. 화성을 스페인어로 마르테. 여기서 마르테스가 왔습니다. 자, 볼게요. 수요일은 수성이잖아요. 우리는 수성이라서 수요일이죠. 스페인어로 수성, 메르쿠리오. 네, 메르쿠리오에서 미에르콜레스가 왔습니다. 자, 목요일 우리는 목성이죠. 목성을 스페인어로 후피테르. 네, 주피터. 그래서 jueves가 됐습니다. 자, 금요일 금성이죠. 금요일의 금성의 금자죠. 금성 스페인어로 베누스. 비너스죠. 네, 베누스여서 미에르네스가 파생되었습니다. 사실 화살표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얘에서 얘가 나온 거니까. 그렇죠? 토요일은 좀 특이합니다. 토요일은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안식일이라는 표현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샤바트. 네, 그래서 사바도는 조금 특이하다. 유래는 이렇다. 다 본인의 유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요, 복수 형태로 사용해도 에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도밍고 일요일, 사바도 토요일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에세를 추가해서 복수형을 만들겠죠.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los lunes. 네, lunes는 단수 복수 구분이 없죠. 그래서 우리 관사만 가지고 수를 구분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los viernes. 네, 단수로 써도 los viernes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 관사만 가지고 성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월 배워볼게요. 월. 1월을 스페인어로 enero. 2월 febrero. 3월 marzo. 4월 abril. 영어랑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5월 mayo. 6월 junio. 7월 julio. 비슷하죠? June, July 비슷하죠? 8월 agosto. 네, agosto 닮았습니다. 9월 스페인어로 septiembre. 네. 10월 octubre. 네. 11월 noviembre. 12월 diciembre. 자, 영어랑 아주 닮았죠. 근데 영어로 요 규칙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스페인어로는 좀 설명하기가 쉬워져요. 보시면요. 자, septiembre.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뭔가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리 서수 배울 때 7을 뭐라고 해요? 7을 septimo라고 했죠. 7번째. 서수 7번째는 septimo라고 했어요. 그죠? 8번째는 옥타보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7번째잖아요. 얘는 8번째잖아요. 그죠? 그리고 9번째. 노베노였어요. 9번째가. 근데 얘는 9번째. 자, 10번째가 데시모 였습니다. 데시모. 닮았죠? 디셈브레, 데시모. 노벰브레, 노에노. 옥토브레, 오초. septiembre. 그래서 서수를 배우고 얘네를 배우면 뭐야? 아니 왜 7번째인데 9월이야? 왜 2개씩 밀려 있어? 얘네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좀 많이 헷갈렸어요. 하면서 막 옥타브가 8인데 옥투브레면 8월인가? 되게 헷갈려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우리는 이미 사실 영어의 이런 요일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먼저 영어로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영어 데이터에다가 스페인어를 쪽쪽쪽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다 보면 본격적으로 서술을 쓸 텐데 그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유를 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설명시켜 주세요. 왜 그러느냐? 8월, 7월 이 두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월, 달력의 유래, 창조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율리우스력이라고 부르죠. 율리우스력.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지금의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율리우스력의 이름을 따서 원래 여기가 7월 달에 없었는데 휙 하고 들어왔습니다. 야, 우리 율리우스 카이사르 대제를 위한 달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7월 달에 딱 그 이름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율리우스의 천재성을 시샘했어요. 나도 달력에 내 이름 넣고 싶은데, 그래갖고 8월에 자기 이름을 딱 추가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개씩 밀린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보시면 우리 30일, 31일 큰 달, 작은 달 나눠 가잖아요. 자, 볼게요. 31일이죠. 2월은 날이 많이 없습니다. 28일밖에 없어요. 3월은 다시 31일, 4월은 30일. 그죠? 이 짝수로, 홀수로 가면 31일, 짝수로 가면 30일, 2월만 제외하고.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5월도 31일. 그래서 6월도 30일. 자, 7월이 31일인 건 인정이란 말이야. 순서가. 그죠? 우리 주먹으로 가잖아요.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1, 2, 3, 4, 5, 6, 7 한 다음에 8 작은 달 나누고 8을 한 번 더 세야 돼요. 주먹으로 셀 때. 그죠? 8월도 31일이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원래는 30일이어야 하는데 짝수니까.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 이름을 딴 달력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도 율리우스 황제처럼 큰 달로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8월을 30일로 만들고 어디서 뺏어와요? 2월에서 뺏어옵니다. 네. 이 친구 참. 그래서 두 개씩 밀렸어요. 네. 그래서 9월이 7번째가 됐고요. 요 두 황제를 상징하는 달이 추가되면서 10월도 밀렸고 11월, 12월 두 가지씩 밀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시키시면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아유 아우구스투스 아유 막 이러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매년 2월을 복수로 표현하면 돼요. 매년 2월이라고 표현할 거면 2월을 복수로 Los Febreros. 네, 잘하셨습니다. 매년 11월이겠죠. 11월. 매년 11월 스페인어로 Los Noviembres. 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점을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월일은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반대로 해요, 또 요것도. 문장, 구조도 반대, 뭐만 해도 다 반대로 가. 그죠? 뭐, 천단위랑 소수점 표시도 반대로 해. 연월일도 반대로 해.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또, 야, 이게 중남미가 이게 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거 봐. 이거 연월일도 반대로 표시하잖아.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좀 비관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숫자적인 문제로 우리가 못 사는 거야. 라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일월연 순서로 전치사 대를 각각 일, 월, 연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예시를 볼까요? 자, 한국의 광복절은요. 광복절을 스페인어로 El Día de la Independencia.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El Día de la Independencia. 광복, 독립을 스페인어로 Independencia. 네, 영어랑 똑 닮았죠? 그래서 읽어보면 El Día de la Independencia. 네, 광복절. 어디에 광복절인가요? 한국의, 그러니까 de Corea 쓰겠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El Día de la Independencia de Corea. 네, es 뭐뭐입니다. el 정관사 쓰고요. el 15 de agosto de 1945. 네, 잘하셨어요. 이거 뭐 지금 당장 수준에서 원활하게 읽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으시면서 익숙해지시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일, 대, 월,
대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일대월대년. 그래서 일월년을 전치사 대로 연결해서 사용한다 라고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수사와 서술 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빠르게 정리하고서 이번 카피툴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수사는 명사, 형용사 둘 다 활용 가능했습니다. 자, 기수와 서술을 명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랑 함께 쓴다? 정관사랑 같이 쓰셔야 됩니다. 자, 기수와 서술을 형용사로 활용했으면 반드시 명사 어디에? 앞에 위치하고요. 수식하는 명사와 반드시 일치시켜야 되겠죠. 성과 수를. 자, 스페인어권 국가에서는요, 매 1000단위마다, 우리랑 반대예요. 1000단위마다 점을 찍고 소수점에다가 쉼표를 쓰더라. 그래서 0.5를 스페인어로는 세로 꼬마 싱코라고 표현하더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100번째보다 큰 수는 주로 뭐 대신 뭘 쓴다? 서수 대신 기수를 쓴다. 100번째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9번째, 100번째 이렇게 쓰는데 101번째부터는 101, 102, 103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서수 대신에 기수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때는 명사 뒤에 위치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 명사 앞에 위치하면 뭐예요? 수량을 의미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뭐몇 번째라고 사용할 거니까 명사 뒤에 위치시켜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간을 표현할 때는 무슨 동사를 쓴다? 뭐뭐이다. 세르 동사를 활용해서 시와 분만 표현합니다. 몇 시 몇 분이야. 그래서 몇 시 몇 분, 시와 분은 접속사 이로 연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치사 아를 시간 표현하는 그 수사, 숫자 앞에다가 아를 쓰면 몇 시 몇 시에를 표현할 수 있고요. 대 다음에 mañana, de la mañana, de la tarde, de la noche, de la madrugada라고 하면 오전 몇 시에, 오후 몇 시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나열 순서도 반대로 갔었다. 일자를 세는 단위는 네, 디아죠. 그래서 이틀 이상일 때 디아스 복수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 요일과 월, 모든 스페인어의 요일과 월은 각자 고유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무슨 요일? 매주 무슨 요일? 매년 무슨 월?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면 이런 의미를 띠게 됩니다. 자, 연월일은 우리나라과는 또 역시 반대로 뭐 한다? 연월일이 아니고 일월년 순서로 사용하고요. 전치사 대로 각각 일월, 월년을 연결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수사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암기할 게 오르르 쏟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수사 표현들을 활용해서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수사 표현들을 찾아보시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문장 만들기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해줄 때 볼 문장은요, 평소랑 조금 다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Estamos en contacto. 한 번 더. Estamos en contacto. 자, estamos en 하니까 어디 장소에 있는 것 같죠? 그죠? 어떤 상태에 있거나 장소에 있는 거예요. 전치사 en을 썼으니까. 영어의 in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in. 장소를 의미할 때는. 아, 그렇구나. 근데 위에 보니까 contact까지는 보여요. contact. contacto가 연락하는 상태. 그죠? contacto. 연락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연락이라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 estamos en contacto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연락하자.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연락하고 있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곧 또 연락하자. 잘 가고 또 연락하자. Estamos en contacto.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Estamos en contacto.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친구하고 만났다 헤어졌어요. 잘 가고. 잘 가고 우리 연락하자. 이런 표현. 네, 보겠습니다. Chao. Estamos en contacto. Muy bien.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알찬 내용으로 스페인어 계속 배워나가 보겠습니다. 문장 만들기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Chao, estamos en contacto.